바쁜 아침 꼭 알아야 될 뉴스 저희가 엄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 또 제1야당의 대표 국정 현안을 놓고 만나는 영수회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립니다. 어떤 형식으로 만나기로 했습니까? 네, 그동안 3차 실무협의를 거쳤지만 의제 조율의 난항을 겪으면서 첫 영수회담은 의제 제한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시간 정도 차담회 형식으로 만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지는 좀 미지수인데요. 또 각각 3명의 배석자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중 수석 대변인이 함께합니다. 자,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재명 대표가 용산의 대통령실로 가게 되는데요. 일단 의제가 좀 정해지지 않아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런 것들이 관심이 가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이라는 시간이 여러 이야기를 논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라 네. 과연 협치나 또 소통, 성과를 낼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어제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대통령과 이 대표가 단독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또 전망도 나오는데요. 비공개 독대가 이뤄질 경우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치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또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영수회담 전부터 여야가 막판 신경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네, 어제 두 당은 막바지 기싸움에 좀 주력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은 만큼 정권의 영린까지 꺼낼 수 있다고 이제 벌였고요. 또 국민의힘은 강경 일본 도로를 요구를 관철하는 건 협치가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현안뿐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민감 이슈까지 모두 회담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하. 네, 이런 배경에는 대통령이 우선 만나자라는 요구를 민주당에서 전격 수용했기 때문에 영수회담이 설령 빈손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불리할 게 없다라는 개선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야당이 윤 대통령의 심리를 고려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 어제 박성중 수석 대변인도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하며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길 바란다. 이렇게 또 촉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당은 어떤 내용을 내놨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는데요. 민주당이 밀어붙이지만 말고 우선 대통령실과 야당 간 소통 창구를 개설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정의용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거는 야당에서 정의용 수석 대변인이 얘기했고요.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길 주장한다. 그러면서 한 번의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은 야당과 대화와 소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일단 그리고 이제 5월 국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네. 자, 5월 국회 지금 임시국회 법안도 지금 좀 중요한데 여당은 지금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요. 자, 일부 의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이런 표현도 썼었어요. 네. 곧 있을 임시국회에 대한 부의한 양곡관리법이나 전세사기 특별법 또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제 내놨는데요. 김민수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양곡관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모두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강탈해서 해결하자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이번 영수회담 취임 후에 약 2년 만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2년 만에 처음 열리는 영수회담이라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의문입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은 정쟁용이라고 평가를 절하했는데요. 총선 또 패배 후에 민심이란 이제 민주당의 주장을 철저하게 좀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최상병 특검을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한테
강경한 발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야당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계속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무죄를 받으면 여권은 정권을 내놔야 한다라면서 이제 강력한 목소리를 내놨고요. 최상병 특검을 막아서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보다는 외면하는 보수 정당 국민의힘은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된 것인지 파악도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어제 박정훈 대령의 모친에 대한 인터뷰도 좀 이목을 끌었는데요. 노컷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박 대령의 모친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과오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해서 또 이목을 끌었습니다. 자, 뭐 이 최상병 특검 이게 아마 이번에 의제 중에도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본회의가 열린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고 어제 박정훈 대령의 모친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얘기를 하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했는데 지금이라 좀 제대로 좀 해달라, 공소 취소해달라 그런 요청까지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훈 변호사를 지명을 했는데요. 자, 김진우 공수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지 3개월 만입니다. 네, 그동안 공수처가 인력도 부족하고 또 네. 3개월 동안 공수처장이 이제 공석이라서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26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오동훈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최종 지명했다. 네. 그렇게 밝혔고요. 신속히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동훈 변호사는요, 여권 추천 인사라고 합니다. 네. 네,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오 변호사는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면서 지명 배경을 밝혔고요. 이날 기자들이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이 거론되는 시점에 처장 후보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이제 관계자는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 신중한 검토를 해서 선정한 것이다.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서 지명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또 해당 사건의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기인 지난해 9월 이루어져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므로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동훈 후보자인데요. 이 판사로 임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오 후보자는 네.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을 해서 울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거쳐서 오랜 시간 동안 판사로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 신뢰성 등을 강조하면서 이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 후보자는 제가 판사 출신은 맞지만 유능한 수사 경험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공소 유지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오래 했기 때문에 능력을 100% 헌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뭐 수사 경험이 없다 해가지고 뭐 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검사 아니고 판사 또 형사 재판을 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공수처에 대해서 지적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 오 후보자가 직접 발언을 좀 한 부분이 있네요. 네, 공수처장 후보로 임명된 날 오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서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해 설립된 공수처가 지난 3년간 국민적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병 사건 등 정치적 민감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를 임할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수처가 아직까지 자리를 잡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뭐 인적 또 물적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 아마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 걸로 보이고요.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게 사실은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또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여러 가지 수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공수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이르면 내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다시 소환한다고 합니다. 네. 핵심 인물로 꼽히는 만큼 확인할 부분이 많다는 건데요.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네. 공수처는 수사 기록을 재검토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장 직무대리에 대한 조사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외에도 얼마 전 항소심이 시작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좀 앞으로 좀 수사나 이런 방면에서 좀 많이 그렇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준성 검사 지금 2심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떨어진 상태고요. 요것도 공소 유지를 해야 되고 지금 중요한 건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지금 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14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또 그 박경훈이죠. 박경훈 전 조사- 직무대리 여기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게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조사를 꽤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런 역할들을 공수처가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공수처장도 빨리 임명이 돼야 되겠죠. 네. 그 부분까지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진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 픽 시간입니다.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영수회담 진행이 됐는데 원래 1시간 예정이 됐는데 좀 네. 길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오는데 20분 걸렸는데 실제로는 700일이 걸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피해왔던 것을 꼬집은 건데요. 뼈있는 발언으로 시작된 영수회담은 당초 예상됐던 60분을 훌쩍 넘겨서 135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회담은 양측에서 각각 3명씩 배석한 채로 진행됐고 기대했던 독대 회담은 없었습니다. 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 10장에 달하는 원고를 읽으면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쏟아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이런 말씀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짧은 말을 한 뒤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됐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 10장에 달하는 원고를 준비해서 15분 동안 정도 모두 발언했어요. 이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번 영수회담은 몇 차례 실무 협상에서 의제를 조율하려다가 의제가 없는 자유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사진 촬영 시간 후에 윤 대통령의 인사 한 말이 마무리되고 이제 취재진이 퇴장하려고 하자 이 대표는 취재진을 멈춰 세우고는 상의 주머니에서 직접 준비한 원고를 꺼내서 15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모두 발언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각종 현안들이 모두 담겼는데요. 이 대표는 앞으로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면서 사실상 그동안의 특검을 비롯한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해달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것도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급 지급의 필요성과 함께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정책에 있어서는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뭐 거의 진짜 꽤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테이블에 올렸던 것 같은데요. 자, 이 대표가 모두 발언, 기자들을 이제 가지 말라고 막고 했던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네, 아쉽게도 공개 발언은 없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앞서 손님으로 온 이 대표의 말을 먼저 듣겠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 없이 이 대표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의 모두 발언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공개된 자리에서는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마쳤고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는 이 대표 모두 발언에 직접 답변하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뭐 영수회담 하는 거 중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합의문을 발표하면 모르겠지만 합의문 발표 없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들을 아마 우려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이 좀 엇갈린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회담 관련해서
달리 조금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 합의문 없이 각자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소통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집중을 했고, 민주당은 국정기조 전환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먼저 회담에 배석했던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번 회담을 두고 열린 회담이었다면서 야구용어로 퀄리티 스타트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물론 현안 해법에 대해서는 각자가 생각의 차이가 있었지만 회담에 성심성의껏 임했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저녁에 KBS에 출연해서는 다음에는 배석자 없이 따로 만나면 어떤지 던지니까 두 분 다 고개를 끄덕였다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온도가 달랐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회담 후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 대표는 알맹이가 없었다라면서 이번 회담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오늘 아침 주요 신문들의 사설 제목만 봐도 기류는 달랐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윤이 의대 증원 연금개혁 협력하기로 정치보건 희망 줬다 이렇게 작성을 했고 아하. 동아일보는 720일 만에 윤이 차담회 어렵게 말문텄지만 갈 길 멀어 중앙일보는 종종 만나자 첫발된 영수회담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냈습니다. 네. 보수 언론은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는 그렇죠. 네, 그런 논조였는데요. 하지만 진보 매체는 이보다 좀 더 비판적인 제목으로 쏟아냈는데 네. 경향신문은 성과 없이 끝난 윤희 회담,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다 이렇게 작성을 했고 한겨레는 변화 안 보인 윤 대통령, 총선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라면서 다소 비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오늘 아침에 언론사 사설 등 봤는데 지금 결국은 소통의 물꼬는 텄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현안 관련해서는 뭐 합의, 의견 조정 전혀 없었다. 거의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나왔어야 하는 의제들이 회담 네. 테이블에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합의문이나 협의문이나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양측이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회담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요구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현재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네.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형식은 약자 복지 취지에 맞지 않고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보여줬고요. 또 비교적 합의 가능한 의제로 여겨졌던 여야정 협의체 역시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에 대해서도 재차 법안의 독소 조항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의 변화된 입장은 볼 수 없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자 향후 협치에 가늠이 될 것으로 보였던 후임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회담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라고 한다면 종종 만남을 갖기로 한 것과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의 목소리를 확인한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모든 언론에 보면 두 가지 정도 지금 말했던 거 소통의 계기 또 소통할 수 있는 거 앞으로 두 번째 의대 증원 필요성 부분 공감했던 거 이거 말고는 더 확인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후에 인선 난항을 겪다가 어제 황우여 상임고문을 수장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세 번째 당선인 총회에서 윤재욱 당 권한대행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당대표 출신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지명했습니다. 당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황우여 당 상임고문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맡은 바 있는 원로 정치인입니다. 네. 두세 달 뒤 있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는 무난하다는 게 이번 인선의 중론인데요. 새로 싹 뒤엎는 혁신형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부 체제로 이어지기 위해서 수습하는 역할 정도를 부여받은 셈입니다. 네. 또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영남당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영남권이 아닌 인천 연수구에서 4번 연속 당선된 점에서도 긍정적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황 위원장에게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재 당원 100%인 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자, 새 비대위원장 황우여 고문이 지명이 됐는데요. 자, 이를 두고 무난한 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혁신을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당 안팎에서는 주로 긍정적인 평가가 네. 주를 이뤘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무난한 인선이다라고 말했고 한기호 의원도 원만한 성격으로 당이 어려울 때 잘 관리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했던 윤상현 의원은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어떤 혁신의 그림을 그려나갈지 잘 모르겠다면서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국민께서 명령한 변화와 혁신을 포기했습니까? 라면서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에서는 반성을 말하고 뒤로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국민의힘을 두고 양도교육 시즌2가 재현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상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정부하고 의료계 끝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모집 계획을 제출하면 네. 심의를 거쳐서 다음 달 말부터 대입 전형이 시작이 되는데요. 각 대학은 오늘까지 그 모집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초 2,000명 증원을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어든 1,500에서 1,700명 정도 증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례로 가장 증원분이 많았던 대학으로 주목받았던 충북대가 충북대학교. 정원 증원 규모를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증원분의 절반만 우선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 내일부터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의 공식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강경파로 알려진 임 당선인은 계속해서 증원 발표를 철회하기 전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의협 비대위가 해산되고 대의원회도 임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의협의 투쟁 수위는 더욱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 강대강 대치를 예고한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본격적으로 좀 등판합니다. 오늘부터 빅5 병원 주 1회 휴진 본격화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네. 26일 당직 후 24시간 휴직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전입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환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매주 1회 휴진이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당장 오늘부터 빅5 병원에 소속된 교수들이 일제히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휴진하고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은 내달 3일에 각각 휴진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교수들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군의관, 공보위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교수들을 향해서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의대 정원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의정 갈등이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댓글들 좀 소개해드리면 배동호님 돌려 흘러간 물로 정상화라 뭐 이런 말도 주셨고요. 또 샤시모도님은 전략 부재다, 영수회담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증원하면 뭐합니까? 힘들고 돈 안 되는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는 증원이 안 됩니다. 라고 또 이번 의대 증원 관련해서 글들을 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윤주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쁜 아침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픽 시간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가죠. 자,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 본회의 오늘 열립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가 처리하기로 어제 합의를 봤는데 자, 실제 본회의 통과가 돼야지 될 거 아닙니까? 어제 합의된 내용부터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뜻도 일단 함께 했는데요.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조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야가 4명씩 추천합니다. 또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활동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이것은 민주당 주장이 관철된 것입니다. 또 핵심 쟁점이었던 직권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또 개인이나 기관이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2번 이상 거부할 경우 검찰과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네. 자, 이렇게 합의가 된 상황 같은데 그렇지만 또 쟁점 법안들이 더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최상봉 특검법 또 전세사기 특별법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죠?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가 네. 최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는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내일 처리하는 게 원칙이자 목표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대화를 시도하고 국회의장과 대화를 시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이태원 특별법이 실제 오늘 본회의에 통과되는지 끝까지 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또 나머지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된다고 가정하면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이 무리 없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이 다른 법안 처리를 포기하거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당이 불참해도 본회의를 직권으로 여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어제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견이 있는 법안은 최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 주장이 담긴 법안이 올라온다면 네.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 상황이 아직까지 다 정리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쟁점 법안 두 가지 꼭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일단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좀 강경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태원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민생 법안은 합의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두 개 쟁점 법안도 반드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최상병 특검법의 행정 처리 절차를 이제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서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를 여는 것까지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김진표 의장이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가 만약 이 두 번 처리가 불발되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상임위 구성부터 법안 발의까지 모든 것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두 법안 통과를 위해서 서두르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다면 법안 처리의 키맨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또 4일날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김진표 의장에 대한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4일 순방은 김진표 의장이 8박 12일 일정으로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아메리카 대륙 해외 순방을 떠나는데요. 네. 여기에는 여야 의원들도 함께해서 사실상 2주 동안 국회가 이제 공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야가 이제 이태원 특검법에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오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홍 원내대표가 MBC 라디오에 이제 출연해서 네. 2일 정상적으로 본회의의 절차가 진행되면 4일 출국하는 걸 누가 뭐라 하겠냐. 21대 국회가 이태원 특별법을 포함해 세 가지 법안에 대한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면목을 줄 수 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네. 또 박지원 당선자는 김 의장을 향해 욕을 하기도 했는데요. 욕설이 있었어요. 네, 어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박병석, 김진표, 윤석열 다 똑같은 놈들이라면서 개땡땡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네, 그대로 방송에 노출됐습니다. 이후에 마이크가 연결된지 몰라서 한 말이라고 해명을 했고 SNS에 좀 사과를 했는데요. 이 박 당선자의 발언은 그만큼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의장에 대한 불만이 민주당 내에서도 좀 커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예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 원래 3일이었는데 9일로 또 연결했어요. 네, 원래 이제 민주당이랑 똑같이 3일에 네. 그 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윤재욱 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당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선거일 변경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양수 선거관리위원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4월 29일 당선인 총회에서 초선 당선인들 중심으로 후보의 정경과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예. 연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따라서 후보 등록 기준일은 기존 1일에서 5일로 선거 운동 기간은 1일, 2일에서 5일에서 9일까지로 좀 늦춰졌습니다. 뭐 후보를 알 수 있는 기회 이거 반드시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계속 보도가 됐던 사람이 찐윤이죠. 이철규 의원인데
이철규 의원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닭 안팎에서는 경선 연기 배경에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철규 의원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천 과정에 깊이 관여한 데다가 총선 참패의 책임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의원이 원내 사령탑에 오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당내 비판 의식을 한 결정이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이 의원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경선을 연기했다라는 억측이 있을까봐 마련했다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또 이 의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시간을 늘렸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당내에 지금 이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아예 뭐 부인할 수 없게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SNS 불만을 또 드러냈기도 했어요. 네, 재선에 오른 국민의힘 소속 배현진 의원이 네. 이날 페이스북에 이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실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민심을 등지고 지탄받은 길을 일부러 골라가지 맙시다라고 호소했고요. 같은 당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이 의원을 겨냥해서 자숙조 모자를 파내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인가 라면서 비판을 하면서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 모습을 보자 하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난다. 희망과 기대는 찾아볼 수 없고 죽어가는 정당 같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철규 의원이 이 9일날 연기된 경선에 그러면 불출마하는 겁니까? 출마하는 겁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대답은 네. 내놓지 않았는데요. 어제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지금까지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라면서 제 입장과 관련해 무분별한 언론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날 취재진과 또 만났었는데요. 그래서 취재진이 이제 출마하는 거냐 불출마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 자체로 대답을 안 한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어떤 얘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는 네. 건지 마는 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내대표 지금 없기 때문에 구인난에 지금 국민의힘 빠져 있는데 당대표 선출 관련해서 출마자들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 좀 판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인물난에 시달리는 국민의힘 네. 원내대표 선거 분위기가 좀 대조적인 것인데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늘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보수 정당이 총선 3연패를 했는데 네. 지는데 너무 익숙해졌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또 사선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전당대회 룰에 이제 민심이 반영되게 되면 좀 생각해 볼 것이냐 네. 이렇게 물었더니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 5대5로 가면 네. 지금 100%니까요. 네, 지금 당신 100%죠. 네. 네. 5선에 또 오른 나경원 당선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제가 정말 당대표를 하고 싶다면 제 의지대로 판단해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 그 나경원 의원은 이제 그 나경원 당선자죠. 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과 연대설을 좀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나이 연대라고 표현했었는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분 나쁘다. 굉장히 고약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윤상현 의원도 또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차기 당대표는 수도권 중도로서 외연을 네. 확장하는 가능성,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대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윤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 을에 당선된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이 밖에 배현진, 조정훈 의원과 김재석 당선자도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출마 가능성이 또 거론되고 정말 있습니다. 뭐 아는 사람들 다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당선자 또 당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의미 있는 사람들이 아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취임 2주년입니다. 5월 10일이면 공식 기자회견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날짜는 딱 정했습니까? 아직 날짜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요. 사실 그동안도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보도가 나왔는데 나왔었죠. 네, 어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취임 100일 후 기자회견 후에 1년 9개월 만인데요. 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대통령실에서는 다만 10일 전후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라면서 구체적인 형식과 날짜를 조만간 확정해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뭐 중요한 거는 소통 강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민감한 사안들이 꽤 많습니다.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또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충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핵심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자들도 그만큼 기자회견에 목이 말라 있었는데요. 여당 총선 참패 이후에 영수회담을 가진 데 이어서 윤 대통령은 민심을 더 듣고 소통을 늘리는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질문과 형식도 어떻게 구성할지 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또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는 약 50분간 진행됐는데 이때 한 19분 정도 모두 발언에 할애를 하면서 네.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대통령이 아닌 대변인이 현장에서 질문자를 지명하면서 사전 조율 논란도 있었는데요.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불통이 아닌 소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됩니다. 모두 발언 좀 줄이고 아마 답변을 좀 질문을 많이 받고 답변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 지금 댓글 주고 있습니다. 애플민트님, 신정래님, 또 그리고 뉴스토마토리 항상 보고 있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김형일님은 이진아 기자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말도 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이슈픽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진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저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 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21대 국회 한 달 안 남은 상황인데 22대 국회 개원 전에 최상병 특검법 꼭 통과시켜야 된다. 여론이 계속 있었죠.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일 통과는 됐지만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합의하면서 모처럼 타협 협치에 나서나 기대됐던 여야가 하루 만에 다시 냉랭한 기류로 돌아갔는데요. 네. 어제 여당의 반발 속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이 최상병 특검법은 본회의 안건에는 오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안을 올렸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의장은 다음 국회가 개원하는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고 또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가 돼야 한다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들였는데요. 네. 이후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면서 곧바로 퇴장했고 김웅 의원만 남아서 표결에 참석했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자,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후에 정진석 비서실장은 직접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이번 특검 본회의 통과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협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 폭주를 강행한 건 여야가 힘을 합치라는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공수처와 또 경찰이 각각 수사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네. 또 대통령실은 여태까지 여야 합의 없이 도입된 특검법은 없었다라는 점을 들면서 이번 특검 수용 불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주장 자체가 공수처 수사 끝나고 그 이후에 특검을 하자. 그때도 늦지 않다. 그때까지 지켜보자.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네. 민주당에는 결국 특검을 간철했습니다. 공수처, 또 특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우선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항상 제기돼 왔던 문제점이 바로 인력 부족 문제인데요.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채 10명이 안 되는 규모지만 특검은 특별 수사관만 해도 40명까지 임명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 20명도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또 공수처에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네. 기소권이 없어서 수사와 기소를 각각 따로 해야 하는 점도 한계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수사를 다 하고도 또 다시 검찰에 넘겨야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재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기한 1년이 지나게 되면서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 만큼 신속함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수처 수사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신속함과 수사의 규모 차원에서 특검이 훨씬 빠르고 또 정확하게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곧바로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만큼 21대 국회 거의 마지막이지만 또다시 갈등, 대립 구도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에서 법안을 송부받은 뒤 15일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더욱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건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부터 18일까지 순방 일정이 잡혀 있고,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오는 27일에서 28일쯤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할 그 시점까지 염두에 두고 어제 본회의에 통과를 시킨 겁니다. 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제적 인원 296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요. 네. 현재 법야권이 180석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권에서 17명이 이탈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단속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고요. 혹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법야권이 192석인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영수회담에 이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로 인해서 모처럼 여야에 대한 기대감이 참 높아졌는데, 이렇게 21대 국회는 오는 29일까지 대치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에 앞서서 어제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가 됐는데요. 이것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가 일부 내용 수정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 앞서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협치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졌던 건데요. 어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 법안의 골자는 지난 2022년 10월 20일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 수습 과정, 그리고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당초 지난 1월 9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왔던 법안입니다. 또 이번에는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서 처리에 통과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지난 1월 통과됐던 법안에서 나아가 이번에 또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어떤 점이 또 어떻게 달라졌고 누구의 요구가 수용이 된 겁니까? 네, 여야는 이견을 보였던 쟁점들에 대해서 네. 서로 한 발씩 양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했던 특별조사위원회 영장 청구 이례권을 포기를 했고,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당초 국회의장 추천목 3명 및 여야 각각 4명 추천이었던 조사위 인원 구성은 조사위원장 1명 여야 합의로 결정하고, 또 여야 각각 4명 추천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이번 합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에게 특조위의 영장 청구권 문제가 해소되면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네. 또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서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인 만큼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배동원님, 우정희님, 김진표 의장을 칭찬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약간 네, 사실 여론이 저희도 안 좋았었는데 어제 좀 안 좋게 네.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칭찬해, 이렇게 배동호님, 우정희님, 또 신정래님 말씀 주셨고요. 또 우리 뽕뿌미님 목소리가 이쁘다, 우리 전현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 분도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계속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매 같다고 하는데 그건 좀 기분 나쁘시죠? 저 안 그래도 봤어요. 지금 댓글 봤어요. 닮았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닮았다는 죄송합니다. 분들이 예. 많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신청자가 없어서 원내대표 선거가 일주일 미뤄졌는데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런 평가 속에 수도권에서 첫 출마가
출마선에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적임자도 없고 또 네. 지원자도 없어서 미뤄졌던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처음으로 어제 후보 출마 선언이 나왔는데요. 그 주인공은 수도권 중진의 송석준 의원입니다. 그는 동료 의원들의 출마를 촉구하고자 출마를 결심한 측면도 있다 이러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으로 경기 이천 지역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한 인물인데요. 수도권 3선에 송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 구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영남당이다 그렇죠. 이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수도권 3선 중진이자 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송 의원이 당선된다면 영남당 이미지 탈피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도 도전을 안 하려고 또 안 하려는 것 같다가 송석준 의원이 이렇게 출사표 던지니까 또 다른 의원들도 고민하는 또 고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친윤 중에서도 찐윤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추대설까지 돌았던 국민의힘인데요. 이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이 의원이 원내 지도부가 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반발과 함께 불출마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선의 이종배 의원은 당이 어려운데 언제 어떤 일을 하는 게 적절한지를 숙고하고 있다면서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추경호 의원도 동료 의원들의 권유에 힘입어서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일종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앞서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도읍 의원도 여러 의원들의 설득에 따라서 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송석준 의원이 출마 선언하고 또 중진 의원들 얘기 나오면서 이철규 의원 출마설에 대해서 당내 비토가 또 심상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철규 의원이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혔나요? 네, 이철규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제게 왜 자꾸 이러시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저보고 누군가는 악역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있었다면서 하지만 원내대표를 하지 말아달라 또 불출마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우리 집 아내 외에는 네.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럼 출마하지 않는다는 의미냐라고 묻자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다소 애매한 답변을 무슨 말이에요, 남겼습니다. 이게? 네. 이어서 그럼 계속 고심 중이냐 이렇게 물은 질문에는 이미 결단을 했다. 하든 안 하든 제가 결심할 부분이지 내가 좌고우면 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만 말씀드리겠다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뭐 네,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뭐 불출마설, 출마설 얘기가 나오는데 배현진 의원이 SNS 댓글 썼지 않습니까? 불출마 요청을 했다고. 근데 아내밖에 또 없다고 이 말도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렵고 글쎄요. 결국은 아무 얘기도 아닌 거예요. 그쵸. 출마도 불출마도 불출마도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송석준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원내대표 이 선거전 또 국민의힘 아주 좀 붐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데요.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현주 기자하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